안녕하십니까. 주간동아 최진열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시기를 맞아서 스타트업계가 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벤처 투자 규모도 이제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렇기도 네. 한데 직접 이제 운영하시기도 하는데 좀 지난해 체감하시기에 좀 어떠셨는지를 먼저.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시중 자금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미래에 뭘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 그러면은 그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자원을 이렇게 좀 낭비하기 전에 우리가 좀 어떤 상태지라는 걸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문제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좀 세컨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이런 이 혹한기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고, 또 이제 그 실패하는 경쟁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원들을 좀 싸게 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미국에서 IT 업계에서 감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스타트업계에서는 인재 충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싸게 얻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교수님께서도 이제 좀 오랜 기간 이제 스타트업 생활을 하셨는데 좀 지금 요즘과 같은 시기는 이제 처음이신 거죠? 이 정도로 이렇게 고금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렇죠.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 시작한 거 2017년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혹한기가 온 거죠. 근데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냥 복지부동하고 일단 견디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돈도 없어서 투자할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스타트업은 돈으로 시간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 이익을 낼 수 없으니까 결국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번 거 아니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성과라는 걸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제 그 조금 더 돈이 많이 없다면 그러면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집중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벤처 캐피탈한테 약속했던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그 다음 펀딩이 가능하지 여기서 손 놓고 앉아 있다가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당장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리서치라도 지금 계속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벤처 캐피탈한테 알려야 돼요. 넉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걔네가 신뢰하고 계속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투자자하고의 어떤 그러한 소통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 스타트업에서도 좀 최근에 좀 그런 바뀐 분위기를 맞아서 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조정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볼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과연 고객들이 페이할 수 있는 그런 고객에 돈 벌어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근데 우리 내부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데랑 M&A 해보는 거죠. 그런 역량과 우리 역량을 합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서 정말 근사한 비즈니스를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기업을 다른 쪽 회사하고 M&A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서로 이렇게 뭉쳐서 시너지를 내는 것도 그렇죠. 더 강한 회사로 점프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인 생활과 또 사업 생활도 이제 다 같이 해 보셨는데 사실 둘 다 하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둘 다 해보셨는데 좀 네네. 장단점을 꼽자면 좀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건 젊은이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양쪽 다 비슷하게 받아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종류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받는 상처, 이런 건 불건전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얻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은 좀 건강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 거고요. 보상은 창업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기업들하고 월급을 비교해 보면 스타트업이 좀 낮죠. 예, 근데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결국 월급보다는 그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키웠으면은 그만큼 커진 데 대한 어떤 그 분깃, 그러니까 지분을 받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직접 참여하면서 얻어진 경험, 노하우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이런 걸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좋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업이 많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직장 생활은 안전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경제의 어떤 그 기업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20, 30년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실증적으로 한 2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부가가치에 의해서 그런 과거의 부가가치들이 계속 대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가 앞으로 20 내지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은 세 분류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AI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이 인공지능과 싸워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라는 것은 주로 3번,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제 스타트업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에 결국은 앞에 두 가지 1, 2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뭐 스타트업에 참여를 했는데 설령 도산을 했다 그래도 뭐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다른 스타트업으로 가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직업의 안정성 면에서도 스타트업이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면 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노를 젓는 게 훨씬 더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뭐 증시만 보면 사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의 어떤 고점은 지난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연초만 보면. 네네. 아직 좀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한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풀리지 않았는데 뭐 정부도 요즘에 뭐 이제 그 세컨더리 펀딩 같은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스타트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을 이제 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디크니라고 DXY 인덱스 같은 거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돈이 미국에서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돈이 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 달러가 강세로 갔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럽과 중국에 진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그쪽을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특히 뭐 유럽 분들이 뭐 좀 큰 타격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의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 유럽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런 걸 피해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록다운을 했으니까요. 거의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경제가 마비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서 미국으로 갔었다면 지금은 최근에 그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했어요. 예,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유럽이 좀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구나. 이제는 유럽도 안정되겠다. 그럼 들어갔던 돈들이 다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거고 중국도 이제 그 제로 코비드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화되겠다라는 기대와 함께 돈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돈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미국조차도 고금리를 버틸 수 없는 경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정치인들이 정책 금리는 막 끌어올리죠. 솔직히 말하면 왜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이제 시중금리, 기업이 쓰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이 그 높은 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장단금리 차가 역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그 부작용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금리, 단기금리 이것도 시중금리를 따라서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도 돈을 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모든 나라에서 다 빚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해요. 지금 뭐 미국이 이제 그 데트 실링, 그러니까 부채의 상한선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마 정부도 자기가 진 빚에 대해서 갚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 이런 그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빚을 갚으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안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타트업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역시 자금을 풍부하게 돌게 하는 것. 그러니까 돈이 이런 새로운 기회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